2025년 4월 서울 여의도 63빌딩 최상층 회장실. 강민주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그는 20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결정입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200억 투자 실패, 부도 위기, 그리고 경영권 박탈. 강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5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는 남자였습니다. 명문대, MBA, 완벽한 경영 실적.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했었습니다. 알겠네. 나가보게. 차갑게 내뱉은 목소리 뒤로 비서실장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홀로 남은 회장실에서 강민주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집에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 영희는 이미 차갑게 돌아섰고 대학생 아들은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화려했던 인맥들은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밤 10시 강민주는 한강대교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4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난간 너머로 검은 강물이 출렁였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부끄러움도 고통도.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죽으려는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다니. 마지막 식사나 하고 가자. 다리를 내려와 골목길을 걷던 그의 눈에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백반집. 형광등이 깜빡이는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고급 레스토랑, 호텔 식당만 다녔으니까요. 삐걱거리는 문을 밀고 들어가자 좁은 가게 안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는 주름 가득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강민주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님은 그가 유일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백반 5,000원.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싼 가격이었습니다. 백반 주세요. 네, 금방 나옵니다. 할머니는 낡은 냄비를 들어 된장찌개를 푸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5분 후 소박한 백반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 프라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민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따뜻했습니다. 맛이 아니라 온기였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한 국자 더 퍼주었습니다. 손님, 힘드시죠?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밥이라도 든든히 드세요. 밥 먹으면 조금은 나아집니다. 그 한마디에 강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냅킨을 건네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평생 처음 맛보는 위로였습니다. 1시간 후 계산을 하려는 강민준에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5,000원입니다. 또 오세요. 힘들 때는 밥이 약입니다. 강민주는 5,000원을 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한강대교로 향하던 발걸음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직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주는 작은 원룸 오피스텔에서 잠들었습니다. 대저택을 떠나 혼자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잠이 왔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다. 그 백반집에. 이유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강민주는 다시 백반집 문을 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손님이 두어 명 더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과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묻지도 않고 백반을 내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메뉴였지만 오늘은 김치찌개였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된장은 어제 드셨으니까.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한 명을 기억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주는 매일 저녁 7시에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늘 같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5번째 방문했을 때 강민주는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 설거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이 왜 그러세요? 편히 쉬세요.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강민주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45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주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다칠 수 있어요.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 강민주는 그 순간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랬던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강민주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에 부른 손.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보냈어요. 서명해서 보내주세요. 강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가슴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랐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언론 기사가 났습니다. 명문 재벌 2세 강민준, 200억 날리고 몰락. 휴대폰엔 조롱하는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역시 금수저는 실패하면 끝이네. 자업자득이다. 강민주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유일한 안식처인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할머니 옆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과 중학생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들어온 여학생은 교복이 낡았지만 얼굴은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남학생은 수줍게 할머니 뒤에 숨었습니다. 우리 지수, 민호 왔구나. 밥 먹었니? 아직이요. 할머니 도와드리고 먹을게요. 강민주는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의 손주들이었습니다. 지수는 능숙하게 반찬을 나르고 민호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가난해 보였지만 셋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강민주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가졌지만 불행했고 저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행복해 보인다. 대체 뭐가 다른 걸까? 저녁을 먹고 나가려는데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손님, 이거 가져가세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김밥 2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드세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걸으시면 안 돼요.
강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혼자 산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밤 원룸에서 김밥을 먹으며 강민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2주가 지났습니다. 강민준의 하루는 백반집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전엔 파산 처리를 위해 변호사를 만나고 오후엔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를 받고 저녁엔 백반집에 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지수와 민호가 할머니를 돕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김치는 냉장고에 넣어두렴. 네, 할머니. 지수는 무거운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냘픈 팔에 핏줄이 섰습니다. 고등학생이 이런 일을 매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기, 도와드릴까요?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아저씨도 자주 오시네요? 응, 할머니 밥이 맛있어서. 그쵸? 할머니 요리 최고예요. 지수의 밝은 에너지가 강민준을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민호가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다가가자 민호는 수줍게 그림을 가렸습니다. 뭐 그리니? 할머니요. 살짝 보이는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푸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잘 그리는구나. 미술 배우니?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혼자 연습해요. 강민준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최고급 미술학원을 다녔지만 그림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재능이 있는데도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지수와 민호가 능숙하게 서빙을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네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강민준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풍경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대화를 나눈다는 것. 할머니, 오늘 수학시험 90점 받았어요. 지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꽃이 폈습니다. 우리 지수 최고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대학 가면 장학금 받아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아이고, 우리 착한 지수. 강민주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대학 등록금으로 수천만 원을 쓰면서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할머니를 위해 공부했습니다. 민호는 요즘 무슨 그림 그리니? 할머니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만화로 그리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주인공인 만화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야, 할머니는 착하지 않단다. 그냥 할 수 있는 걸 할 뿐이야. 강민주는 그 대화를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할 뿐. 자신은 평생 무엇을 했던가요? 돈을 벌고 권력을 쌓고 남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운 적이 없었습니다. 밤 10시 강민주는 백반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골목 모퉁이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와 지수, 민호가 함께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불이 켜진 작은 방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주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침묵, 외로움. 나는 뭘 위해 살아왔을까? 그날 밤 강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이 가족을 돕고 싶다고.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은 이제 파산 직전이었으니까요. 어느 화요일 밤 11시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려던 강민주는 계산대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수는 피곤한 얼굴로 인사했다가 강민준을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지수야, 너 아르바이트 하니? 네,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요. 강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3 수험생이 밤 11시에 편의점에서 일한다니. 공부는 언제 하니? 학교 끝나고 5시부터 8시까지 해요. 그리고 새벽에 2시간 더 하고요. 담담하게 대답하는 지수. 강민주는 라면을 계산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지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술비 모으고 있어요. 수술? 할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해야 한대요. 근데 돈이 없어서.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금방 닦아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열심히 모으면 돼요. 할머니는 평생 저희를 키우셨으니까 이젠 제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7살 소녀가 할머니를 위해 잠을 포기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민주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김순자 환자분 보호자세요? 아, 아닙니다. 지인입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판막증입니다. 6개월 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수술비는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강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800만 원. 파산 처리 비용을 빼면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도와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남은 재산 목록을 꺼냈습니다. 명품 시계, 그림, 골프채, 팔 수 있는 건 다 팔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주는 익명으로 병원에 2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다음 날 백반집을 찾았을 때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손님, 혹시 이거 아세요? 할머니가 병원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병원에서 익명으로 수술비가 입금됐대요. 2천만 원이나. 누가 이런 걸 해줬는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데.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받으세요. 그 사람은 할머니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 거예요. 하지만, 받으세요. 그게 그 사람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밥 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머니. 강민주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밥, 할머니의 따뜻함.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수가 기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누가 수술비를 보내줬대요. 이제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셋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강민주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순간을 봤습니다. 자신을 위해 쓸 때가 아니라 남을 위해 쓸 때. 아, 이게 행복이구나. 할머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강민주는 매일 병원을 찾아 지수와 민호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강민준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백반집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없을 때였습니다.
강민주는 할머니를 도와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냄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은 좋게 됐을 것 같은 냄비. 손잡이가 헐겁고 겉면이 까맣게 탔지만 할머니는 이 냄비로 매일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냄비를 닦다가 강민주는 손잡이 밑에 새겨진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김영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주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민주는 아버지의 회사 옛 기록을 뒤졌습니다. 1990년 3월 15일 하청업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망자 명단에 김영수가 있었습니다. 35년 전 아버지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추락사. 회사는 책임을 회피했고 유족은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강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민준은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냄비 특별한 물건인가요? 할머니가 냄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첫 월급으로 사준 거예요. 35년 됐네요. 남편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할머니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공사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10살, 딸이 8살이었죠. 보상금도 못 받고 병원비랑 장례비까지 빚을 졌어요. 그 회사 기억하십니까? 한성건설 하청업체였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강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성건설, 자신의 아버지 회사였습니다. 할머니,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그 회사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해봤자 남편이 돌아오나요? 그때는 다들 힘들었어요. 저는 그냥 살아야 했어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강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이런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고통 위에,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위에. 할머니, 저는. 손님,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강민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강민준은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준은 원룸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당신에게 무슨 자격으로 도움을 받았습니까? 저는 그 가해자의 아들입니다. 다음 날 강민주는 백반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 후 할머니가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지수가 주소를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손님, 왜 안 오세요? 아프세요? 강민주는 할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남편을 죽인 회사 사장의 아들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저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강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님,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지수와 민호를 도와주고 제 수술비도 보내주고 당신의 아버지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했잖아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 강민주는 처음으로 진정한 용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밥 먹으러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강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강민주는 다시 백반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자주,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손님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양복을 입은 50대 남자가
백반집에 들어왔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김순자 씨, 이거 보세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개발 통지서였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한 달은 너무 짧아요. 조금만 더. 안 됩니다.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재개발 들어가면 보상금도 못 받습니다. 건물주가 차갑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35년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지? 지수와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뭐라도 할게요. 하지만 셋 다 방법을 몰랐습니다. 강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가게를 얻으려면 최소 5천만 원이 필요했지만 자신도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것입니다. 할머니, 지수의 비명. 119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입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리하셨나 봐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지수와 민호가 할머니 침대 옆에서 울었습니다. 강민주는 복도에 나와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영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요즘 뭐하고 지내요? 영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냥, 지내. 이혼 서류, 아직 안 보냈더라고요. 왜 안 보낸 거예요? 강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혼 서류를 잊고 있었습니다. 백반집 가족들 때문에. 당신 변한 것 같아요. 뭐가? 예전엔 전화해도 바빴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네요. 목소리도 다르고. 영희의 말에 강민주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맞았습니다. 예전의 자신과 달랐습니다. 돈도 없고 지위도 없지만 마음은 더 편했습니다. 영희야. 네. 나 도와줄 수 있어? 강민주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35년간 백반집을 운영한 할머니 이야기, 지수와 민호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말했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알겠어요. 제가 가진 명품들 팔게요. 그걸로 할머니 가게 보증금 보태요. 영희야,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요. 변한 당신을.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강민준은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800만 원. 영희가 보낸 돈 2천만 원. 합쳐서 2,800만 원. 부족했지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할머니에게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새 가게 얻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보증금 냈어요. 할머니는 그냥 요리만 하세요. 할머니와 지수, 민호가 울었습니다. 강민준도 함께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돈이 의미 있게 쓰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새로운 백반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위치는 조금 달랐지만 간판은 같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백반집. 오픈 첫날 옛 손님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 학생들, 동네 주민들 모두 할머니를 보러 온 것입니다. 할머니, 가게 옮겼다며요? 찾아왔어요. 할머니 밥이 그리웠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강민주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저녁 무렵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3개월 만에 만난 아내였습니다.
강민주는 긴장했습니다. 여보, 영희가 백반집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소박한 인테리어. 예전 같았으면 절대 오지 않았을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말하던 그곳이네요. 응. 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네요. 따뜻해요. 할머니가 백반을 내왔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5,000원짜리 백반을 먹어봤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강민준이 웃었습니다. 영희가 자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나도 그래. 여기서 많이 배웠어. 식사 후 영희가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제 남편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영희와 강민준은 백반집을 나왔습니다.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 안 할 거야?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돈 많은 재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당신을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다음 날 강민주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35년 전 할머니 남편분을 죽게 만든 한성건설 사장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가 할머니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밥 한 끼의 따뜻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할머니는 강민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 아버지의 죄는 당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가세요. 강민주는 할머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같은 품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강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되 이번엔 다르게 하겠다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지수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다시 사업하실 거예요? 응. 하지만 이번엔 할머니께 배운 대로 할 거야. 나누는 기업으로. 민호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강민준이 할머니를 도와 설거지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제목이 진짜 부자예요. 강민준은 그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됐구나. 마음이 부자인 사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민주는 작은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따뜻한 밥상.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강민준의 과거 경력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 대표, 다시 돌아오신 거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건 수익성이 없지 않습니까? 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수익은 나중 문제입니다. 먼저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투자자들은 의아해했지만 강민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투자금이 모였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행복했고 수혜자들은 감사했습니다. 돈은 적게 벌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백반집도 번창했습니다. 지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 간호대학 합격했어요. 우리 지수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호는 미술대회에서 상을 탔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그린 만화가 수상작이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백반집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강민준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자식이었습니다. 왔구나. 강민준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초라한 백반집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곳이에요? 응. 아버지가 다시 살게 된 곳이야. 할머니가 백반을 내왔습니다. 아들과 딸은 처음으로 5,000원짜리 밥을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가 힘들 때 외면해서. 강민준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아버지도 미안했다. 너희에게 돈밖에 안 줬지, 사랑은 안 줬으니까. 이제 알았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가족이 함께 백반을 먹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백반집이 문을 닫을 시간. 강민준과 영희, 아들, 딸, 그리고 할머니, 지수, 민호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요? 지수가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모였습니다. 재벌 회장 출신과 백반집 할머니,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한 가족처럼. 사진을 찍은 후 할머니가 강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어요. 우리 서로 감사하죠. 그게 가족이니까. 강민주는 할머니의 낡은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 넘은 냄비. 할머니의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 할머니, 그 냄비처럼 저도 살겠습니다. 낡고 초라해 보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담아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년 후 강민준의 회사는 전국 10개 도시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하루 1만 명에게 밥을 제공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강 대표 후회 없으십니까? 예전엔 연 매출 1조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지금은. 강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천만에요. 예전엔 1조를 벌었지만 불행했습니다. 지금은 1억밖에 못 벌지만 행복합니다. 진짜 부자는 얼마나 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는가입니다. 그의 말에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강민주는 여전히 백반집에서 봉사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지수는 간호사가 됐고 민호는 만화가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백반집을 운영합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하루 일을 마친 강민준이 할머니의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맛은 정말 못 잊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맛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 한강대교 위에서 죽으려던 자신. 5,000원짜리 백반 한 그릇과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신을 구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예전엔 63빌딩에서 내려다보던 서울 야경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이 작은 백반집 창문으로 보는 노을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진짜 부자는 나누는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말이 강민준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강민준은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오늘 나는 죽으려 했다. 하지만 5,000원짜리 백반이 나를 살렸다. 할머니의 따뜻함이 나를 구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진짜 부자가 됐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너스 사랑, 용서, 따뜻함 마이너스 이 진짜 부입니다.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